네, 10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장의 중요한 키워드 4개를 우리 신 기자가 밤새도록 고민해서 가져왔죠. 두산 바켓, SMR, 조류 독감,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21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두산 바켓 이슈. 우리 한국경제신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특종 기사 매일 쏟아집니다. 이것도 역시 특종 기사인데 두산그룹이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두산 바켓하고 로보틱스의 합병 이슈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관련 이사회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그 사업 재편 추진한다 그러면서 주주뿐만 아니라 금감원 쪽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는 얘기들을 받았었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두산의 계열사들이 이사회를 엽니다. 여기서 사업 재편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인데 앞서서 두산그룹은 사업 구조 재편 추진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떼어낸 뒤에 이것을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합병 비율이 신설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로보틱스 합병하는 비율이 1대 0.031 그러니까 100주당 에너빌리티 100주당 로보틱스 3주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두산 바켓을 이때 너무 저평가했다는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결국 두산은 지난 8월 말에 이 안 철회했었는데 네, 법대로 했지만 법대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 법대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주가를 눌려왔던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오너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이 철회할 때도 두산 측이 이 전체 안, 그러니까 합병 비율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바켓 지분을 소유한 신설 법인으로 분할한 뒤에 이것을 다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려는 이 전체 그림은 철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마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합병 비율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측이 이번에 이사회 이후에 합병을 성공시키면 두산 바켓의 차익금 감소뿐만 아니라 자산 추가 매각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두산은 로보틱스하고 바켓하고 합치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항상 합병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비율입니다. 합병 비율. 항상 좀 더 받고 싶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합병 비율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용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시장은 평가할 것 같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얘기들 보면요. 주주들이 이것으로 만족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숫자를 조금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은 기존안 대비해서 두산 바켓의 합병 비율 그리고 합병 가치를 쉽게 말하면 30% 정도 조금 더 높여 잡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두산이 두산 바켓을 어느 정도로 평가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3조 5천억 정도로 평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고 동종업계 대비 PB율이라든가 경영권 프리미엄 이거 전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당 두산 바켓 주식 3.1주 정도를 주는 게 기존 아니었는데 이번에 30% 정도 더 평가를 해주면 100주당 4주 정도의 주식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을 하려면 주주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두산 바켓 가치가 얼마였나를 봐야 되는데 아까 두산이 보는 가치는 3.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조 5천억 원이었었는데 기존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종 기업 글로벌 평균 PBR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 정도 적용을 할 경우에 바켓 지분 가치가 최소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존에서 30%더 주면 4조에서 5조 사이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소액 주주들이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는 안이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30%가 아니라 뭐 한 2배 올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적정한 되겠죠. 수준이라고 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주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소액 주주들의 입장인데 잘 설득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으로서는 구조 개편 지금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투자하려면 돈도 조금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가 연말에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요즘 이제 계속 그 전력 또 원전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리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SMR 4기 건설을 그런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원전주 투자 심리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도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런 얘기 나오면은 원전주 투자 심리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다만 디테일을 조금 봐야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말에 소형 모듈형 원전 SMR 4기 정도에 대한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전력 수급 기본 계획들을 보면은 사실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 11차인데 매년 정부가 2년 주기로 수입하는 계획인데 우리나라 이제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장기 전망 그리고 발전 설비 계획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따라서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발전을 늘릴지 원전을 늘릴지 신재생을 늘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지난 2024년 5월 31일에 이 실무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11차 실무안이 나왔었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203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0.7기가와트 정도의 SMR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는 것은 보통 150메가와트에서 350메가와트 정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역산하면은 150메가와트짜리 2기 그리고 300메가와트짜리 뭐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한 0.7기가와트 정도를 충당하려면은 소형 모듈형 원전 4기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원전을 4기를 더 짓는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 시장에 던져지는 영향들이 조금 있을 거고 또 하나 이것을 과학기술수석이 지금 얘기했다는 것은 원전 계획을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국회에서 조금 용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장 원전주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력 더 많이 효율적으로 특히 이제 무탄소 에너지원이죠. 전 정권 때 탈탄소 또 탈원전 이거 너무 이렇게 난리쳤던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전주 오늘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요즘 찬바람이 조금만 불면 우리가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이제 한 7도, 그러니까 아침이 이제 추워요. 10도 이후로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성 관련 이슈들이 다시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 용인에서 HON1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라는 건데 이 HON1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게 사람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농축산식품부 그리고 방역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기존의 주의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육계 농가들 그러니까 닭고기 농가, 오리 농가한테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역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방에선 들리기 시작하고 농식품부 같은 경우가 조류 인플루엔자 협의회 개최하면서 점점 이 이슈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조금 더 커질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또 다른 테마주를 형성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 기자 테마주 싫어하죠? 관련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테마주의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게 금방 왔다가 금방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슈들은 일찍 접근하시는 게 단기 투자에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의 거래들을 봤었는데 보통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얘기 나오면은 올라가는 특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역 관련주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파루라든가 중앙백신 오늘 시간에 거래서 조금의 상승 동력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만약에 지금보다 더 조류 인플루엔자가 심해진다는 얘기가 더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닭고기 잘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은 대체 그러니까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그리고 수산 관련주들 이쪽에 투자 심리가 조금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이슈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차트에 나오는 시간의 거래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상황이고 이제 조류 독감은 주말에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 글로벌 증시의 핵심 일정들 어떻습니까? 거시경제로서도 큰 지표들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개별주 실적들을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오늘 월요일부터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우대 금리가 장중에 나올 겁니다. 우리 시간 장중에 나올 예정인데 이 대출우대 금리 지금 또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경기 부양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 관여는 이제 대출우대 금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 5년물에 대해서는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게 업계 얘기고요. 낮출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낮추게 됐을 때 걱정을 어느 나라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내린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이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팩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2일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워싱턴으로 곧 갈 텐데 G20 재무장관 회의 있고요. 그리고 이때 IMF 연차 총회가 같이 열립니다. 워싱턴과 이제 뉴욕에서 다 열리는데 이때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변화라든가 세계 경제 성장률 변화가 있을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일 수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주가가 계속 좋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조금씩 투자 심리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는데 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106만 원까지 뛰었더라고요. 맞습니다. 106만 원까지 갔고 그리고 조금 더 갈지를 상방을 열어둘지를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전망에서 이것들을 체크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들인데 일단 우리나라 3분기 GDP 나옵니다. 잠정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은 겨울이지만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 이번 실적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미국이 중요합니다. 테슬라 그동안에 로보택시 이후에 좀 실망감이 있었던 테슬라가 실적을 좀 어떻게 내놓고 전망을 어떻게 할지 역시 우리나라 투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9월 내구재 수주 나오는데 내구재 수주라는 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느냐 닫느냐 소비에 대한 그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짚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 뉴스들 보면은 지금 다들 아마존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실제 아마존 IR 일정 찾아보면 이번 주인 24일 아니고요. 다음 주인 10월 31일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표에 지금 장전, 장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우리 한국장, 시간으로, 예, 우리 국내 증시 시작 전이냐 후냐 요 표현이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분기 대비니까 뭐 전에 마이너스 0.2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높겠죠. 기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처럼 잘 나와줬으면 참 좋겠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3.0 나왔다가 지금 3.4까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시인규 기자.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